챕터 8 가장 소중한 것. 오빠랑 가끔 탐정놀이를 하곤 했다. 누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았나 같은 간단한 추리였는데 결과는 항상 나의 승리였다. 그때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범인까지 찾아주지는 못한다며 오빠를 놀리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오빠가 날 봐준 게 분명하다. 내가 진짜 명탐정이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가 없었으니까. 나는 아줌마에게 따지기 전에 탐정처럼 생각했어야 했다. 단서 1. 아줌마, 금리, 할아버지. 이 세 사람의 신발에서 똑같은 흙냄새가 난다. 할아버지와 금리는 그럴 수도 있었다. 둘이 항상 같이 일하러 다녔다며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줌마는 금리와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셋이 원래 아는 사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가능성 1. 셋은 알던 사이인데 오늘 여기서 우연히 만났다. 그랬더라면 첫인사가 달랐어야 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다 만나고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런데 아줌마와 금리는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인사했다. 마치 나에게 보여주는 연기처럼. 가능성 2. 셋은 알던 사이이고 오늘 우리 집에서 만날 계획을 세우고 왔다. 셋은 같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 집에 모였다. 그런데 나에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했다. 아줌마는 자꾸만 나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 즉 나를 속이고 땅을 파야 할 목적이 여기 있다. 대체 뭘까? 가능성 2번이 가장 그럴듯해 보였다.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셋의 행동을 관찰했어야 했다. 적어도 여기까지 고민했어야 했다. 아줌마의 뒤통수를 대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 전에 말이다. 아줌마 뭐예요? 왜 남의 물건을 훔쳐요? 아줌마 도둑이에요? 마당에 서 있던 아줌마가 깜짝 놀라 나를 돌아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시침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빠 방에서 돌반지 훔쳐갔죠? 빨리 내놔요. 나는 최대한 화를 참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줌마가 부끄러워하면서 반지를 돌려주면 한 번은 용서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줌마는 되레 자기가 화를 냈다.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생사람 잡는 거 아니다. 증거 있니?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아줌마가 목청을 높였다. 누가 보면 정말 오해받아서 억울한 줄 알겠다. 이 아줌마는 대체 그게 무슨 물건인지 알고 가져간 걸까? 첫 생일에 끼는 돌반지를 죽은 오빠의 책상에 올려두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연신 생사람 잡는다며 소리치는 아줌마의 조끼 주머니가 불룩했다. 내가 명탐정이 아니어도 아줌마가 범인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겠다. 나는 뻔뻔스러운 아줌마를 향해 눈을 치켜떴다. 그러고는 경고하듯이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아줌마 진짜 천벌받을 거야. 어머 여기 와서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줌마는 지원군을 부르듯이 금리와 할아버지를 돌아봤다.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줌마에게 달려들었다. 우리 오빠 유품 내놔 이 도둑아. 이게 미쳤나? 난 아줌마의 조끼 주머니를 뜯어낼 기세로 매달렸다. 아줌마도 주머니에 지퍼를 잡고 놓지 않았다. 누가 와서 애 좀 떼어내. 아줌마가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삽을 떨어뜨리고 걸어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성희가 해줬던 말의 무게가 실감이 났다. 셋은 한패다. 몸싸움으론 이길 수가 없었다. 난 얼른 아줌마에게 손을 떼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좋아, 그럼 경찰서에 전화할 거예요. 우리 집에 오빠 물건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고. 나는 보란듯이 112를 눌렀다. 아줌마와 금리가 당황한 눈빛을 재빨리 주고받았다. 금리가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거애 물건 가지고 뭐하는 짓이오. 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얼른 돌려주게나. 잠시 머뭇거리던 아줌마가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난 얼른 개수를 세어봤다.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빨리 다 꺼내요. 아니면 진짜 경찰 불러요? 그깟 돌반지 하나 얼마나 한다고. 아줌마가 주섬주섬 마지막 반지를 꺼냈다. 나는 오빠의 돌반지 5개를 두 손으로 꼭 감아쥐었다. 얼마 안 하면 아줌마가 사면 되지. 왜 남의 것을 훔쳐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요 조그만 게 보자 하니까 아줌마는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릴 듯이 손을 번쩍 들었다. 왜요? 때리게요? 어디 때려보시지. 그러면 나는 치료비 받아낼 거니까. 할머니는 늘 욕은 해도 때리면 안 된다고 했다. 때렸다가 다치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돌반지를 훔치는 걸 보니 아줌마에게 돈은 별로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안심이다. 아줌마는 나를 못 때릴 것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아줌마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다. 내 예상대로 꿀밤은 날아오지 않았다. 실눈을 떠보니 아줌마는 뒤로 멀찍이 물러나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금리가 실실 웃으며 서 있었다. 네가 뭘 좀 아는구나. 금리가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보통 너만한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던데 말이야. 넌 돈 귀한 줄 알아? 금리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꼭 우리가 같은 편인 것처럼. 나는 악수하기 싫었다. 오빠의 돌반지를 단단히 감싸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머쓱해진 금리가 대신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너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니? 바로 돈이야, 돈. 금리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꼬깃꼬깃하게 접혀있던 돈을 펴서 내 눈앞에 대고 흔들었다. 돈이 많으면 말이다.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비싼 장난감도 사고 심지어 공부도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금리는 금리가 보이게 씩 웃었다. 난 웃지 않았다. 내가 멀뚱히 서 있자 내 손을 잡아 끌어 5만 원을 억지로 쥐어줬다. 너희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금리가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돈이 지금 너희 집 아래에 쫙 깔려있어. 금리의 더운 입김이 귀에 닿았다. 소름이 쫙 끼쳤다. 닭살이 돋은 내 팔을 힐끔 쳐다본 금리가 씩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나한테 들이밀었다. 소름 돋을만 하지? 얼마나 비싼 것들인지 알면 더 깜짝 놀랄걸? 이 항아리 보이니? 이게 600만 원에 팔린 거다. 땅 밑에 있었으면 아무도 몰라봤을 돈이지. 이 다 깨진 귀고리는 어떠냐? 이게 자그만치 1억이 넘었다고 하면 믿겠어? 놀랍지? 1억이라고? 1억을 외칠 때마다 금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뒷짐을 지고선 할아버지는 군침이 도는 것처럼 입맛을 다졌고 아줌마는 생각만 해도 황홀하다는 얼굴이었다. 1억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그런데 말이야, 더 큰 돈이 바로 여기 아래에 묻혀 있어. 금리가 우리 집 마당을 손바닥으로 짚었다. 내가 이래봬도 대학에서 고고학 전공하고 박물관에서도 일했던 사람이야. 이 동네 유물 사정이 훤하단 말이지. 어느새 밖으로 나온 성희가 내 곁에 바짝 붙어 섰다. 금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유물이란 게 말이야. 흙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들이야. 그걸 누가 쓰겠니? 귀신이 쓰겠냐? 두더지가 쓰겠냐? 땅속에서 조금씩 썩어가다가 결국 사라질 운명이지. 그러니 우리가 도와줘야 해. 우리는 아무도 가치를 몰라보는 돌멩이에서도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거든. 도굴꾼 주제에 잘난 척은 순 나쁜 놈들. 성희가 금리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질을 해댔다. 땀에 절었던 금리가 상쾌하다는 표정을 일어섰다. 이 집에 어른들 없는 거 다 안다. 그러니 우리 둘이 거래를 하자. 너희 집 아래를 파괴해다오. 유물이 나오면 너한테도 나눠줄게. 대박 하나 건지면 너희 부모님 평생 일 안 하셔도 될 거다. 어때? 너랑 나랑 돈 벌어서 좋고 유물은 쓰레기가 되지 않아 좋고 이런 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어? 나는 금이 쩍쩍한 우리 집 벽을 바라보았다. 뉴스도 못 보고 새벽같이 출근하는 아빠를 생각했다. 엄마의 나달나달한 티셔츠 소매 끝을 떠올렸다. 주먹질을 멈춘 성희가 눈을 크게 뜨고 날 쳐다봤다. 아니지, 너도 같이 도굴할 거 아니지? 나는 성희의 눈길을 피했다. 내 대답이 길어지자 금리가 답답하다는 듯이 덧붙였다. 아파트 짓는 놈들 손에 이 땅이 넘어간다고 상상해봐라. 지난번에 유물 없애려다가 뉴스에 나온 사람들 봤지? 그놈들은 왕릉도 깨부수고 아파트 지을 놈들이야. 그러니 유물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지켜야지. 좋아요. 대신 이 마당에서 나오는 독이랑 귀고리는 제 거예요. 깜짝 놀란 성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성희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귀고리? 여기 귀고리가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귀고리를 한 귀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 다른 유물은 필요 없어요. 독이랑 귀고리만 주면 돼요. 귀신? 어쨌거나 좋아. 이거 일이 슬슬 풀리겠는걸? 금리가 의욕이 넘치는 표정으로 세막대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덩달아 할아버지의 삽질 속도가 빨라졌다.
아줌마는 이제 날 속일 생각도 없는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성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나는 성희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재빨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성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어이 나를 찔렀다. 배신자.